빛은 굴절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굴절이 뭐지? 꺾여서 나가는 꺾이는 현상. 거. 빛이 가다 꺾이는 걸 굴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꺾일까? 꺾이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빛은 가다가 왜 꺾일까? 반사. 예를 들어서 빛이 공기 중을 지나가다가 물을 만나? 어떻게 될까? 꺾여요. 물속에 들어가지. 네.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툭 꺾여 들어가요. 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꺾일까? 힌트는 공기하고 물의 차이. 어떤 차이? 속력이요. 속력? 뭐뭐? 속력이요. 속력, 정답. 속력 차이. 책이 잘 나오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빛은 진공에서 갈 수 있니 없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오고 있잖아. 빛은 진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공을 통과하던 빛이 있고요. 걔가 우리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 그럼 무슨 입자들이 막 가려?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문제. 빛은 진공에서 빠를까? 공기에서 빠를까? 진공입니다. 빛이 막 가는데 공기가 방해한다. 공기랑 부딪혀. 그러면 느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진공이 제일 빠르고 공기는 느려져요. 두 번째, 그럼 공기를 가던 빛이 물을 만나. 어떻게 될까? 꺾여요. 또 느려집니다. 공기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잖아. 기체니까. 하지만 액체는 어때요?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더 조밀조밀하니까 빛의 입장에서는 지나가기 더 힘든 거야. 정리할게. 빛은 진공, 공기, 물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빠르다? 진공이 제일 빠르다. 그 다음 빠른 건 공기. 그 다음 빠른 건 물이 되겠네요. 물이 제일 느리죠. 네. 그러면 진공을 오던 빛이 공기 중에 들어올 때도 꺾입니다. 속력이 달라지니까. 공기를 가던 빛이 물을 만나도 또 꺾여. 왜? 속력이 달라지니까. 밑줄 볼까요? 빛은 왜 굴절한다? 빛이 굴절하는 까닭. 32쪽입니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밑줄 자.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빛은 속력이 달라지면 굴절합니다. 이걸 굴절이라고 해. 반사는 거울 같은 데 부딪혀서 튕기는 거죠. 이건 튕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긴 가는데 또 꺾여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걸 굴절이라고 불러주고. 굴절 왜 하니? 그러면 굴절하니까요.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속력이 달라지니까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 봐봐. 공기를 가던 빛이 물로 들어올 때 꺾인 거 보이나요? 이때 어느 방향으로 꺾였다라고 말하냐면 잘 봐. 얘가 만약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맞아? 네. 암기법이야. 직진하는 빛의 입장에서 위에는 뭐가 있나요? 위에 공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이 물이 있는 부분이지. 맞아? 이 빛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빛은 자기를 더 느리게 하는 물질은 위에 존재해, 아래 존재해? 아래 존재하지. 그 방향으로 꺾여.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 방향으로 꺾입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뚝 꺾이는 거야. 너 때문에 힘들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속력을 느리게 만드는 쪽으로 굴절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따 렌즈 배울 건데 우리 렌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렌즈가 있을까요? 볼록 렌즈. 또 하나는 오목 렌즈가 있어요. 잘 봐. 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치? 위에는 렌즈가 얇고 아래 렌즈가 두껍다? 어디가 더 가기 힘들까? 두꺼운 거. 그래서 어디를 꺾인다? 너 때문에 힘들잖아!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로 가다가 두꺼운 쪽으로 꺾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그리고 오목 렌즈는 어디로 빛을 향하게 합니까?
너 때문에 힘들잖아. 뭐야? 네. 너 때문에 힘들잖아. 더 두꺼운 방향 쪽으로 꺾인다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퍼지는 거야. 오목 렌즈는. 이해돼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 2번에 써져 있는 굴절 방향의 어떤 법칙이야. 굴절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할 게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난시는 어떤 의미? 그건 맨 끝에 쌤이 렌즈에 이용해서 얘기해 줄 거야. 이용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용어 정리. 입사각, 굴절각, 법선 이런 말 나오는데 잘 봐. 우리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입사광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굴절이 일어나는 면이지 안 써 있는데 이 경계면을 다른 말로 굴절이 일어나는 면이니까 뭐라고 쓰면 좋다? 굴절면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굴절면. 자, 굴절면에 대해서 이제 굴절을 할 건데 자, 굴절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또 뭘 그려야 한다? 법선을 그립니다. 법선. 이게 법선이에요. 수직으로 법선을 땅땅땅땅땅땅땅땅 법선을 그리고요. 입사광선이 법선과 맞닿은 각이 입사각이고 굴절광선이 법선과 맞닿은 각이 굴절각입니다. 법선과 맞닿은 각들이 항상 우리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복습. 반사가 일어날 때 이게 반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우리가 뭘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법선을 그렸죠. 그럼 입사하고 있는 광선이 요각도로 들어오고 있다면 반사각도 법선과 맞닿은 요각도랑 똑같은 각도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났죠. 기억납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었어. 그죠? 여긴 어때요? 입사각이 이만한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니까 굴절각은 어떨까? 조금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맞죠? 이때는 입사각이 더 크고 굴절각은 작아지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올 때? 공기에서 물로 들어올 때는 입사각이 더 크고 굴절각은 작아지게 돼요. 만약에 얘가 직진한다면 요각도하고 요각도가 무슨 각으로 같아요? 수학에서 직각. 맞꼭지각으로 같은데 배운 적 있나요? 네. 아직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이제 맞꼭지각 요각도랑 요각도가 창피해라. 아무튼 맞꼭지각으로 둘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직진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꺾였으니까 각도가 더 작아지게 되는 게 맞죠? 작아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정수화율 기술을 배우고 있으니까. 선행으로 이름이에요. 자, 이게 굴절의 어떤 원리가 돼요. 원리. 그럼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함께 커지겠죠? 완전 재밌는 건 이게 완전 재밌는 게 이거다.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굴절각이 이렇게 꺾이잖아. 그치? 공기하고 물 사이에 이 꺾이는 정도는 항상 이 각도로 꺾여. 그러면 입사각을 봐봐. 크게 하지만 이 각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함께 돌아가는 거야. 함께 돌아가는 거야. 입사각 커진 거 보이나요? 보여? 네. 그럼 굴절각도 커진 거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함께 커지는 거야. 요 꺾인 정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고등과정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굴절 비율, 굴절률이라 그래. 공기하고 물 사이의 굴절률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당연히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고등과정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자. 반대로 물 속에서 빛을 쏴볼게. 물 속에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 자, 물 속에서 빛이 뿅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그냥 직진한다면 요 길 따라 가겠죠? 그죠?
그럼 이 광선 입장에서 위에는 무슨 부분? 공기 부분. 아래쪽이 물이 있는 부분이잖아.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이 어느 방향이야? 물 쪽. 그래서 아래로 꺾인 거야. 물 쪽. 이래. 가다가 물 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 거지. 이러니까. 그래서 굴절의 원리랑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굴절의 원리랑 딱 맞아 들어가네. 근데 이런 경우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입사각은 요만한데 굴절각은 이만하죠.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보낼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아까랑 다르죠? 아까 공기에서 물로 쏠 때는 입사각이 큰데 굴절각은 작아졌잖아. 네, 반대로 물속에서 공기를 쏠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훨씬 더 커집니다. 법성과 맞닿은 각이 굴절각이니까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굴절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동전이 여기에 있어. 동전 여기에.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아닌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동전이다, 소리. 동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요 찻잔에 가려져서 동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현재.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그릇 밑바닥에 동전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동전 이 그릇을 밑바닥에 안 보여서 동전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 만약에 동전을 맞은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가려지잖아. 동전을 맞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맞아? 그런데 물을 부으면 똑같은데 물을 껄껄껄껄껄 부으면은 동전이 보입니다. 떠올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동전에서 아까 이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빛은 나한테 내 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원래 안 들어와야 정상이죠, 이것처럼. 근데 오다가 이 빛이 어떻게 돼? 오다가 빛이 어떻게 돼? 얘는 이대로 뭐 이렇게 굴절. 얘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막히겠지만 이 동전을 맞은 빛이 이렇게도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간 빛은 내 눈을 벗어나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 이 빛은. 그래서 어쨌든 동전이 안 보이는데 얘는 좀 과하게 그리면 내 눈을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 이 녀석이 여기 경계면에서 어떻게 돼?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거니까 직진하지 않고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꺾이죠.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동전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내 눈에 들어온 이 각도를 따라가면 그 동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전이 바닥에 있지 않고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우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닷가에서 살아남기, 서바이벌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물고기야. 물고기를 맞은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칩시다. 이 사람 물고기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물고기 보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온 각도 여기 있으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 실제 물고기는 어디 있는데? A 위치에 있어? B 위치에 있어? A 위치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작사를 던지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던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맞아, 절대로. 그래서 좀 내 눈에 보이는 물고기보다 조금 아래쪽을 겨냥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살이 아니라 레이저 총이야.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빵 쏘면 어떻게 될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빵 쏘면은 얘가 알아서 굴절해서 물고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레이저 총 같은 건 보이는 대로 쏘는 거예요. 빵 쏘면은 지 알아서 굴절해서 물고기를 맞춰서 우리 맛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전기 통닭 끓여야 되지 않을까요? 뭐 구울 필요 없으니까 더 맛있게 한 번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게 굴절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에 이 굴절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작도를 좀 해볼 건데 두 가지 렌즈만 하면 되니까 저번보다 조금 더 쉽겠죠. 두 가지 작도를 좀 해볼게요. 방금 쌤이 그렸던 그림이 이거죠. 볼록 렌즈는 이렇게 초점을 만들어서 한 점에 모이게 되고요. 모이게 되고 오목 렌즈는 퍼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봐. 여기에다가 사람을 놔. 이렇게. 여기다 바로 할게요. 사람을 놔요. 내가 여기서 볼록 렌즈 가까운 곳에서 우리 돋보기 알죠? 돋보기. 돋보기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가까이 보는 거야. 가까이 보는 거야. 가까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머리를 맞은 빛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죠. 내 눈으로 들어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도 이렇게 해서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내 눈에 들어오는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모여 들어오죠. 이렇게 모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내 눈에 들어온 각도를 따라가면은 여기에 머리가 있네. 따라가면 여기에 다리가 있네. 그래서 돋보기로 보면은 물체가 크게 보입니다. 이해돼요? 작도 지난번에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갖다 놓고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물체가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돋보기라고 하잖아. 근데 돋보기 해봤어. 이렇게 돋보기 하다가 멀리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물체가 또 작아진다? 조그매져. 안 해봤죠? 집에 돋보기인 사람 한번 해봐. 돋보기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엄청 크게 보이는데 이걸 돋보기를 멀리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말해서 멀리 놓는다는 건 내 눈과 돋보기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해서 초점보다 뒤에 둔다는 얘기야. 내 눈의 위치를 초점보다 뒤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즉 내 눈 밑으로 들어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위로 올라오죠. 무슨 말이야? 상이 뒤집혀요. 다리를 맞은 빛이 위로 올라오고요. 머리를 맞은 빛이 내려가니까 상이 뒤집혀 보여. 돋보기를 멀리 놓고 보면 저 물체가 뒤집혀 보입니다. 뒤집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 눈을 향해서 물체의 빛이 퍼져 들어오니까 따라가면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뒤집힌 사람이 이렇게 보여. 작게 보입니다. 뒤에 렌즈의 뒤에 보이는 게 아니라 렌즈의 앞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허상이라 그래. 얘는 실상이라고 하고요. 실상은 크게 보이지만 허상은 작고 뒤집혀 보이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죠. 실상.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는 토끼가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걸 멀리서 볼 때는 토끼가 뒤집히고 작게 보인다는 게 이겁니다. 보이나요? 그걸 이러한 작도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해도 기준점을 잡고요. 잡고서 가까이서도 봐보고 멀리서도 한번 봐볼게요. 같은 것으로 보면은 중요한 건 가까이서 보더라도 퍼져 들어오고요. 멀리서 보면은 더 많이 어쨌든 둘 다 퍼져 들어올 거 아니야. 퍼져 들어오니까 둘 다 따라가면은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아래로 오니까 상은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뒤집힐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 눈에 이렇게 약간 퍼져서 빛이 들어오니까 따라가서 물체가 조금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작게 보입니다. 그나마 좀 가까이 있으면 조금만 작게 보이지만 좀 멀어지면은 더 많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작게 보인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도는 끝낼 거예요. 이렇게 작도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원리와 굴절했을 때 작도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좀 깨워야 되나? 지우야, 피곤해? 지금 문제 다 풀었어. 우와, 대박. 불절까지 다 풀어온 거야, 지우야? 네? 아니구나. 일어날 수 있겠어? 일어날 수 있겠어? 앞에가 다 풀려있길래. 숙제를 너무 잘했길래.
이제 넘어서 렌즈를 하는 얘기야. 자, 이제 렌즈의 이용을 봅시다. 우리 렌즈를 어디다 이용하나? 아까 물어봤던 우리 선생님도 렌즈를 끼고 있어. 쌤이 끼고 있는 렌즈는 뭔 렌즈? 볼록 렌즈. 아니거든요.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 자, 오목 렌즈 끼고 있습니다. 근시용은 오목을 껴야 돼. 근시용은. 자, 렌즈를 보면은 봐봐. 쌤은 원시일까 근시일까? 근시라고. 근시입니다. 근시. 근시가 뭘까? 근시가. 아니야. 근시가 뭐냐면 가까울 근자 보일 시자. 가까운 것만 보이는 거야. 가까운 건 안경 안 껴도 잘 보여. 근데 안경 벗으면은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죠? 가까운 것만 잘 보이는 사람이 근시야. 근데 반대로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이는 사람도 있다? 얘는 또 왜 이래? 여보세요? 괜찮은 거야? 쌤이 만약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우선순위 영단을 잠깐 봐도 돼? 할아버지가 이제 나도 잉글리시 좀 할게요 할 때 볼 때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할아버지 어떻게 보냐고? 이게 뭔 글자야? 약간 멀리 두고서 보는 이유가 먼 게 더 잘 보여서 그래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원시야. 이래.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요? 뻥이지. 아무튼 그래서 나 때릴 왜 이러지? 지금 뭐지? 봤어? 아유 억울해. 아무튼 학교 비교하고. 원시라는 말이 멀 원자 보일 시자. 원시는 먼 게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근시 원시 지금 여기 눈의 구조가 안 나왔는데 잠깐 눈의 구조 그려보면은 근시는 왜 근시냐면은 물체의 상이 눈에 들어올 때 이 눈 알이에요. 눈에 들어올 때 상이 어디 맺히냐면 이렇게 해서 내 눈에서 우리 이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렌즈의 수정체에서 이렇게 해서 초점이 여기 맺혀. 여기. 원래 여기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좀 앞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근시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이겠지. 이 사람은 무슨 렌즈를 껴야 하냐면 이 초점을 약간 뒤로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오목 렌즈를 끼는 거야. 나처럼. 오목 렌즈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겠어? 빛이 살짝 퍼지고 살짝 퍼질 거 아니야? 이 퍼진 빛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뒤에 상이 맺히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상을 여기다 딱 맞추는 거야. 이 거리를 딱 맞춰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안경사들이 이걸 맞춰주는 거야. 우리 왜 안경 맞추러 가면은 막 이것저것 막 검사하거든요? 너랑 나밖에 안 꼈다. 검사 막 해요. 검사 막 한 다음에 이 정도 끼면 도수 맞춰드릴게요 하는 게 이 거리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원시는 뭐냐면 똑같이 눈동자가 이렇게 있을 때 원시는 약간 늙은 사람들이 여기 조절하는 작용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머리를 맞은 빛과 다리를 맞은 빛이 망막을 벗어나서 여기에 상이 맺히는 사람들이 원시예요. 뚫고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초점이 잘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 볼록 렌즈를 껴서 아주 살짝 이걸 좀 모아서 미리 모아서 들어가게 하면은 좀 앞쪽으로 상을 당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거리를 또 당기는 게 안경사들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시는 볼록 렌즈, 근시는 오목 렌즈를 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안경 봐봐. 요 안경이 원시 교정용 안경. 크게 보이죠? 원시 교정용이니까 무슨 렌즈? 볼록 렌즈니까 물체상이 확대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쌤 같은 경우는 근시니까 무슨 렌즈 껴야 돼? 오목 렌즈 껴야 돼. 오목 렌즈는 물체상이 작게 보인다며. 그래서 여기 물체상이 더 작게 보이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나요? 이 그림하고 매치시켜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아니야? 아니야. 딱 봐도 딱 작아지잖아. 딱 작아지잖아. 오목이야. 작아지잖아. 맞췄다. 근시지. 지웠다. 그 난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난시는 우리 요게 각막이 있을 때 각막이 매끈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원인에서 약간 우둘두툴할 수 있어요.
눈을 막 비빈다던가 먼지 때문에 상처가 났다던가 또는 약간 망막이 약간 어디가 더 발달하고 덜 발달 약간 우둘투둘할 경우에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굴절되지 않고 막 이렇게 굴절되거나 이렇게 굴절돼서 집히죠 막 이러면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겠지. 어지러울 난자 보일 시자 어지럽게 보인다. 이것저것 막 잘 안 보인다는 뜻이 난시예요. 그럴 수 있어요. 상이 2개 맺히는 거예요. 저 2개 미쳐요. 그러니까 원시가 이게 대부분 각막의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난 알고 있어요. 각막 때문에. 각막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서 거기 맞춰서 또 렌즈를 깎아줄 수 있거든요. 난시 교정용 렌즈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커스터마이징 뭐라 해야 돼? 우리나라 말로 뭐지? 맞춤형? 이거 유학 갔다 와서 잘 몰라. 진짜요? 아무튼 근데 왜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무슨 연시가 표정이에요. 맞춤형으로 난시는 맞춤형으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앞장 봐봐. 다 했습니다. 렌즈 이용까지 봤고요. 앞장에 이제 거울이 있었는데 저번에 거울 하나 안 보고 온 거 한번 설명할게요. 거울 중에서 거울은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 게 거울인데 잔망경 같은 경우 우리 해봤나요? 잔망경? 네. 잔망경이 뭐냐면 이게 잔망경인데 물 속에서 물 밖을 내다볼 때 쓰는 게 이런 거야. 잠수함에서 쭉 올려서 밖을 내다보는 거 있잖아. 이게 잔망경이야. 잠자가 잠기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볼망자. 밑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보는 장치, 거울, 잔망경이라고 쓰는 겁니다. 잔망경. 잔망경은 밖에서 들어온 빛을 여기서 한번 반사를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거울 하나를 여기다 거울을 설치합니다. 거울 1, 첫 번째 거울이야. 그럼 반사되어 오면 일로 갈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데. 나한테 다시 넣어주려면 여기서 또 거울 하나를 더 설치해서 거울 2를 설치해야 돼. 거울 2개가 이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울이 하나만 있을 때는 좌우가 바뀌어 보이죠. 첫 번째 거울을 지날 때는 그래서 좌우가 바뀌어서 올 거야. 근데 또 한 번 거울을 또 지나니까 다시 바뀌죠. 맞아? 그러니까 잔망경으로 보는 그 상은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좌우가 2번 바뀌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물체와 같은 모양의 상이 보인다. 미출자 뭔 소리야?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 잔망경의 특징이야. 잔망경은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자동차에 있는 거울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에는 총 3가지 거울이 이용이 되는데 이게 앞바 사이드 밀러 또는 백 밀러라고 부르는 게 이거야. 혹시 거기 무슨 글자 써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뭐라고 써 있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맞아.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뭔 소리지? 저 거울로 보면 물체가 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뜻이야. 이해돼? 그럼 어떤 거울로 봤을 때 물체가 작게 보이는 거울은 볼록 거울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편의점 구석에 있는 거울이 볼록 거울이었잖아. 물체가 작아서 전체 범위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또는 구분 도로에 설치하는 그 거울, 볼록 거울이잖아. 그래서 얘가 볼록 거울이야. 측면 거울은 볼록 거울이야.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이라서 물체의 상이 작아지니까 일로 보는 거울로 보는 상이 작게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후방 거울이 뭐냐면 룸밀러라고도 부르는데 아빠 왜 우리 실내 여기 위에 하이패스 결제되는 그거 있잖아. 왜? 그치? 실내 아빠 운전하는 바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이 거울. 그 거울은 그냥 우리 실내를 원래 실내를 보는 거울이야.
실내를 보는 거울이라서 그냥 그 상의 모습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울이라서 원래는 이것을 평면 거울을 그냥 이용해요. 평면 거울. 평면 거울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전조등에도 거울이 들어간다? 여기는 어떤 거울이 들어가냐면 전조등 외에 아빠가 시골길 같은 데 갈 때 이 등을 아래로 쏘다가 위로 탕 올려서 앞을 쫙 비추는 거 알아요? 상향등. 상향등 말하는 거. 상향등. 상향등을 이게 말해요. 상향등. 빛이 앞으로 쫙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쓰이는 거울이 오목 거울이라서 그래요. 다 붙여볼게. 이거 오목 거울이야. 오목 거울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등을 설치하면 등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일로 이렇게 가면은 이 등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서 모두 다 앞으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납니다. 오목 거울의 이 곡면을 조절해서 여기다 불을 땅 켜는 순간 앞으로 쫙 빛이 나가게끔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등이 더 빛을 모아서 앞으로 쫙 쏴주니까 상향등이 그래가지고 오목 거울이에요. 고속도로에서 키면 안 되지. 그 사람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키면은 맞은편에서 눈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맞은편에 사람이 눈이 부셔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큰일 납니다. 어쨌든 세 가지 거울이 다 이용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볼게요. 페이지 32쪽에 있는 개념 확인 퀴즈. 저번 시간에 한 것과 함께 풀어볼게요. 1번은 했나? 안 했었네. 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야. 어디 보자. 문제 좀 풀어볼까? 있자. 저기. 쌤은 할 만큼 한 것 같아. 지금 무슨 하나 소리야? 무슨 일이 있나봐. 물어볼 수가 없어. 조심해서. 덥다고? 이게 추워지. 내가 여기 하는 거. 여기 아니야. 이거는. 싫어. 나는. 싫어요. 안돼. 너도 왜? 안돼 시끄러워요. 내가. 내가 안 들을 싫어. 너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해 답지 100점. 답을 맞춰봅시다. 1번. 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을 합하여 다른 색의 빛을 만드는 거니까 빛의 합성이죠. 합성. 2번.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이었죠? 그린, 레드, 그린, 블루. RGB라고 했습니다. 3번. 빛의 땡땡은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오는 거니까 반사. 3번. 빛의 반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4번. 빛이 진행하다가 성질이 다른 두 물질. 다시 말해서 공기와 물. 이런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경계하면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빛의 굴절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지우개똥. 파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지우개똥. 여기 있다. 내가 부셨는데 어떻게 쳐야 되나? 네. 알게. 시작해본다. 예. 거기